안녕하세요. 투자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주식박사 주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그런 종목이죠. 바로 K뷰티 유통의 강자 실리콘2. 여기에 대해서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한때 하늘 높은 줄 모으고 치솟던 주가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빠진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제가 실리콘2 일봉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와, 63,700원. 이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한 후의 모습이 정말 가파릅니다. 그쵸? 1차 폭락으로 52,000원대까지 그냥 순식간에 밀려 내려왔어요. 아마 이때 주주분들은 아니 회사에 무슨 큰일이라도 터졌나 하는 생각에 정말 잠 못 이루셨을 겁니다. 근데요, 이 1차 폭락의 원인, 이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 다 펀더멘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슈였어요. 바로 최대 주주가 상속세를 내려고 보유 지분 일부를 시장에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 소식에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파네? 이거 앞으로 더 팔 수도 있겠는데? 하는 그런 오버행 우려. 다시 말해서 잠재적 매도 물량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투매 심리가 확산된 거죠. 그런데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2차 폭락이 주가를 덮쳤죠. 차트에서 8월 6일을 한번 보시죠. 위아래로 긴 꼬리를 달면서 변동성이 극심했던 날입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메디큐브로 우리에게 친숙한 뷰티 기업 APR이 우리 이제 유럽 시장에서 직접 판매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실리콘2의 핵심 고객사 중 하나가 유통 파트너를 거치지 않겠다니, 이건 실리콘2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제기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인 8월 11일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는 20% 추가 폭락이라는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매출 성장세는 여전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판매 관리비 집행으로 영업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어닝 쇼크를 기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 심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2차 폭락의 전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한번 정확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리콘2 주가에는요, 그야말로 생명선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초록색 선, 1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가격으로는 대략 41,000원 부근에 형성돼 있죠. 120일이라는 게 지난 6개월간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의미하고, 또 주가의 장기적인 추세가 살아있는지 혹은 꺾였는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선이거든요. 근데 바로 오늘 저점이 41,500원이었어요. 야, 이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하게 이 121선을 딛고 아랫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대 이하로는 절대 못 판다는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이 41,000원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지지선은 저 멀리 36,4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하락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만약에 121선이 종가 기준으로 확실히 이탈된다, 그때는 아쉽지만 일단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현명한 대응입니다.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펀더멘탈, 즉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따져보겠습니다. 폭락을 야기했던 그 세 가지 불안 요소 하나씩 체크해보죠. 먼저 현재 실리콘2의 PER이 12.5배 수준입니다. 아니, 매년 매출이 50%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하는 이런 초우량 성장주가 이 정도 가치 평가를 받는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박앤세일 수준이죠. 그런데 왜 주가는 힘을 못 쓸까요? 싸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을 짓누르는 그 불안 요인들이 해소된다는 확신을 줘야 하거든요. 첫째, 대주주 매도 리스크. 이 문제는 해결됐을까요? 네, 대표의 상속세는 5년간 나눠내는 연부연납 방식인데 일단 올해 내야 할 세금은 이번 지분 매도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이 이슈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 APR과 같은 고객사들의 지판 시도. 사실 이게 현재 주가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하지만요, 이런 시도가 처음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많은 브랜드들이 직접 판매에 나섰다가 그 막대한 비용과 시간의 장벽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효율적인 유통사로 다시 돌아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제2의 실리콘2, 그러니까 새로운 유통 경쟁자가 나타나는지 바로 그 여부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촘촘한 B2B 판매망을 구축한다는 건 상상 이상의 자본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당장 현실화될 위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셋째, 실적 부진. 2분기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같은 일회성 광고비나 관세 인상을 앞두고 물량을 선점하려고 썼던 그런 비싼 항공 운송비 같은 특수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물론 매출이 늘면 비용도 함께 증가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익률이 크게 훼손될 요인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가 앞서 수차례 강조했던 120일 이동평균선, 바로 41,000원의 지지 여부가 모든 것에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 가격선만 굳건히 지켜준다면 그동안의 악재는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판단하고 단기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5만 원대까지의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봅니다. 최악의 터널은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안개가 완전히 거친 것은 아니니까요. 이 중요한 지지선을 등대 삼아서 항해하시는 전략이 현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 실리콘2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의미 있는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톡톡히 안 줄 질문. 만약에요, 여러분이 APR과 같은 성공적인 K-뷰티 브랜드의 CEO라면 앞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장해야 하는데 과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직접 유통망을 구축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미 검증된 글로벌 1위 유통 파트너, 바로 이 실리콘2와 손을 잡고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 실리콘2의 주가 방향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